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코스닥은 좀 3.8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는 상단이 조금 낮아졌는데 이 시장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이정민 이사와 함께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맥스 P2E 시장 열리나요? 이 국감에서 P2E 게임 관련한 언급이 나와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정말 이걸 투자 포인트로 잡아도 될 만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이제 분야별로 지금 현재 국감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게임과 관련이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제 그 게임물 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이제 질의 시간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의원께서 이제 우리나라 P2E 게임도 성장할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한적 허용 등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원님 발언에 맞춰서 게임물 관리위원장님도 화답하듯이 저도 허용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 그때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그 플레이 투 언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P2E가 관련되어서는 사행성이 강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P2E와 관련된 서비스는 이제 싱가포르에 보통 법인을 많이 좀 설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발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성 뉴스로 현재 인식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지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호적인 지수 상황 속에서 게임주 또한 최근에 낙폭이 워낙 과대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맥스가 이 소식에 27% 넘게 현재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여타 게임들도 다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그래요, 뭐 하고 싶다라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절차도 좀 복잡할 테고 지금 실제로 이 P2E 시장, 작년에 우리 증시를 뜨겁게 만들었던 이 P2E 시장은 예상대로 흥행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그 P2E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적인 흐름이 P2E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저는 분명 대세적인 흐름은 P2E 시장이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템 거래가 음성적으로 좀 이루어지던 부분을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코인으로 보상받는 개념으로 현재 지금 발전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P2E의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국내 게임 회사죠. 미투온 같은 경우에 그 개발한 게임이 포켓 배틀스 NFT 워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이 일일 그 활성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해외에서 굉장히 큰 P2E 게임으로는 이제 유행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플레이 투 언과 관련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 VPN을 켜고 이제 우회해서 접속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애초에 그 기존의 스탠스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좀 시대적인 방향이 그 P2E와 맞다고 치더라도 그럼 당장 작년과 같은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지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기에는 좀 뉴스가 부족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물론 지금 현재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적인 조정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게임주뿐만 아니라 워낙 낙폭이 과대한 섹터와 종목들은 많기 때문에 게임주가 오늘 이런 식으로 뜨겁게 상승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 정부 관계자가 물론 좋은 발언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뉴스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결국 못 버티고 손절을 하시거나 지금 게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10%가 올라도 계좌 손실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을 정도로 그쵸. 네. 이미 많이 낮아진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희망은 있어 보이는데 이걸 몇 년이나 들고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뉴스가 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이야기가 게임주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투심이 개선될 수 있을지 한 줄 평과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네. 새로운 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좋은 뉴스가 어떻게 보면 흘러나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공시를 했죠. 라이온하트 그 상장과 관련되어서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후속적인 뉴스를 놓고 본다라면은 회사가 아예 그 상장을 철회한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수년을 시켰다라는 뉘앙스로 현재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이온하트와 카카오 게임즈가 맺은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기업 공개 IPO를 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하트의 지분을 매년 5천억을 투자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한 3조 원 규모의 지분을 PER 그 15배 기준으로 현재 그 매입을 해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당연히 3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를 단지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가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IPO를 미룬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가지고 현재 그 카카오 게임즈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게임주에게 모두 다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게임주를 쳐다보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에 대해서도 신규 매수 노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필요한 게임주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리튬이 아닌 금튬입니다. 네. 금튬, 금양. 콩고 리튬 광산 개발 소식 때문에 어제부터 금양이 크게 올랐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오자 지금은 윗꼬리가 길게 그쵸.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금양에 저는 뉴스를 보고 광산을 갖게 네. 되면 좋긴 한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지 그런 약간 의구심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그 최근에 리튬과 관련되어서는 그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던 이력이 있는 이제 종목들은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워낙 호재성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상한가에 어떻게 보면 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그럼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그 콩고의 마노노 광산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회사에서 이제 알려왔습니다. 이 마노노 광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그 리튬 광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호주의 자원 개발 회사가 중국의 CATL과 공동으로 현재 개발 중인 광산에 광맥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가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주가도 이런 식으로 뜨겁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어디까지나 그 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244만 달러 하나로는 약 한 350억에서 4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 이제 광산 개발 회사의 지분을 60% 이상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워낙 그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가격이 급등하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를 확보하는 광산에 투자하는 이벤트들이 펼쳐지는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슈가 나왔기에 어제 오늘 크게 올랐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달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정부가 리튬 비축량을 3년 동안 12일치만 갖고 있었대요. 그쵸. 네. 생각하면 뭐야 이렇게 조금 갖고 있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요소수도 지난번에 대란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또 쉽게 요소수를 구할 수 있는 거 보면은 리튬도 반짝하고 마는 거 아니야? 아니 리튬과 요소수는 다르게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요소수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이런 리튬과 관련되어서는 2차
2차 전지 소재로 쓰이는 이런 광물들은 지금 현재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이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소수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 1톤당 50만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는 톤당 그럼 1억이 넘는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작년 지금 현재 그 1년 전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1년 전에는 17만 3천 위안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3배 가까이 현재 가격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가 꺾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워낙 이렇게 급등하는 가격 속에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여러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요가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셀 완성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현재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가 되면은 1차적으로 설비 투자가 완성이 되는데 그럼 이 공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쯤 됐을 때는 리튬이 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급난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간헐적으로라도 저는 좀 그렇게 현재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미국 정부에서 IRA를 지금 현재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입처를 다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튬을 지난 8월까지 이제 수입한 그 수입처를 놓고 봤더니 중국에서 약 80% 정도로 수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로는 약 2조 4천억 원치나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광산에 투자하는 회사들의 뉴스에 주가가 더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대기업들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염호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맞아요. 여기서 리튬을 이제 채굴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작년부터 흘러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엮여서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좀 이렇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요소수와는 좀 다른 네. 이야기다. 리튬에 대해서 그 필요성, 중요성은 여전하다. 금양의 주가가 오늘 이제 고점으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신고가 영역 부근까지 갔었어요. 그쵸. 네. 경시는 못했지만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시는지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리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관련주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주담이 열릴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주식 담당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회사의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딱 그 적치에 어떻게 보면은 관련되어서 호재성 뉴스를 지속적으로 회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듯이 올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금양의 주가는 5천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모습은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를 개발한 것으로 금양이 이제 발표가 나면서 이런 식으로 큰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다라면은 쉬어갈 때는 한 번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17,500원, 21선 부근인 17,500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21,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추세는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네. 매수 가격은 17,500원, 목표가 21,500원,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여전히 네옴시티입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제 네옴시티 그쵸. 히림 이야기를 했는데 한미글로벌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계속 보여지길래 이게 네옴시티 때문에 가는 건지
왜 자꾸 한미글로벌이랑 네옴이 연결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이런 식으로 엮이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엮여 있는지를 우리가 뉴스를 찾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PM 분야에서는 나름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PM이 어떤 뜻이냐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 업계에서는 유명한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도곡동 타워 팰리스, 그다음에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동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업력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지난해 6월에 그 네온 프로젝트 중에서 주거시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더 라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더 라인의 마스터 플랜 용역을 230만 달러에 체결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현재 한미글로벌이 엮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옴시티와 관련되어서는 히림과 한미글로벌이 지금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에서는 가장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미글로벌뿐만 아니라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조 단위의 터널 공사를 수주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그 발주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 프로젝트가 규모가 한 65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2.6% 정도밖에 현재 그 발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발주를 기다리면서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최현덕 매니저도 그랬습니다. 이 네옴시티라는 것 자체가 이 수주 규모라던가 프로젝트의 규모 자체가 그렇죠. 너무 역대급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반응을 하는 것 같다. 650조거든요. 초대형이에요. 그렇죠. 이 한국 프로젝트의 수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뭐 올 연말에 네. 또 방한하는 것도 그쵸. 있고. 예. 네.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로젝트 자체가 2038년까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 프로젝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저는 이런 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이 관련된 프로젝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더 라인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명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기관망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옥사곤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명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되어서는 트로제나라는 이제 이름으로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과 관련되어서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사우디의 그 문화부 장관님이 한국에 이제 방한을 하셨을 때 관련되어서 사업을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옥사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의 세아그룹이 현재 아람코 계열사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현재 그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실체가 있는 회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뉴스, 그다음에 어떤 일정이 나올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선두에서 이끌고 계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이제 날짜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방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이제 그렇다라면은 관련되어서 또 호재성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나뉘어져요. 한미글로벌 텐베거가 가능한 종목으로도 보여지는데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네. 마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프로젝트 기간이 기니까 그쵸. 네. 대규모인 건 알겠는데 내가 이거를 보고 투자해 마라? 어떻게 볼까요?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한미글로벌에 대한 의견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정말 긴 프로젝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2038년도까지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는 예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 테마주가 2038년까지 당연히 이끌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일단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한 번쯤 매수 타점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는 매수점 가격은 25,000원, 21선 부근인 25,000원으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아예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장에서 핫한 많은 종목들이 핫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핫한 세 가지 이슈를 다뤄봤고요. 이정민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